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문수 축구 경기장에 유스 호스텔 건립을 재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박맹우 전 시장 때 추진되다가 김기현 전 시장이 실효성 문제로 중단했던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실내 놀이시설도 병행해서 타당성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건설된 문수 축구 경기장. 20년간 적자 운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에도 만원 관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민선 5기 박맹우 전 시장 때 3층 관람석 일부를 유스 호스텔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추진됐지만 민선 6기 김기현 전 시장 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이 유스 호스텔 건립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유스 호스텔과 실내 놀이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나섰습니다. 적자 문제, 활용성 부재, 입장객 수 감소에 따라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실내 체육관과 실내 수영장 등 울산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조성돼 있어 숙박시설을 신설하기에는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문수 경기장 내 관람석 3층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0개 객실의 유스 호스텔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내 시설들과 연계해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청소년 실내 놀이시설 병행으로 타깃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을 찾는 전지훈련팀의 부족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부족한 청소년 놀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가상 스포츠 체험 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울산시는 우선 타당성과 구조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고 개발 제한 구역 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마친 뒤 2025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스 호스텔 조성으로 관람석 8천여 개가 줄어들게 되지만 프로축구 경기나 웬만한 국제대회 경기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CN 뉴스 김영월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0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게릴라식 집회와 운송방해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그동안 울산시당과 석유화학단지 등 주요 거점에서 투쟁을 벌여온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어제부터는 5명이 한 조를 이뤄 게릴라식 집회를 벌였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울주군의 한시멘트 업체를 출입하려는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조합원 1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현재까지 2명이 검거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30차례에 걸쳐 224대의 화물차를 에스코트했으며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112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탄소중립 이행 전담기구인 울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울산과학대학교 서부캠퍼스에 설치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3개 팀 6명으로 구성됐으며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에너지전환 촉진 모델 개발,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산정과 분석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2025년까지 국비와 시비 14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한편 개소식 이후에는 울산시 기후위기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태화 종합시장 상인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여름철 태풍으로 발생하는 수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지 배수터널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울산시와 중구청에 요구했습니다. 상인회는 지난 2020년부터 공사 중인 태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가 2년간 아무런 성과 없이 시일만 낭비하고 있다며 공사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고지 배수터널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고지 배수터널 공사는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태화강으로 직접 방류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과 진동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자 도시로 불리던 울산의 평균 자산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울산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6,023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5억 4,772만 원에 미치지 못했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8위에 그쳤습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의 가구 평균 소득은 6,739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았습니다.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4%대로 소폭 둔화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4.9% 상승해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4%대로 소폭 꺾였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5.4% 상승했으며 특히 전기가스 수도 요금은 1년 전보다 24.1%나 올랐습니다. 시내버스 윤리 공영차고지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월요일 JCN 뉴스에서 김영환 기자가 보도한 뉴스인데요. 울산시의회에서 울주군 율리에 있는 율리 공영차고지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무거동과 청량 일대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김잠출 기자하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지나가는 얘기로 가끔씩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율리 공영차고지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포화 상태라는 얘기죠? 네, 현재 상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율리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는 조성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예. 시내버스에만 오직 의존하고 있는 울산의 대중교통 체계 문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현재 율리를 비롯해서 동구에 방어진 차고지가 있고요. 북구 창평동에는 농소 차고지, 그리고 청량읍 상남에 덕화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4개의 예. 공영 차고지가 울산에 있습니다. 여기 내년 하반기에 버스 105면을 가진 북구 명촌의 회차지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예. 이 가운데 율리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는 지난 2002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20년 이상 운영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154면 주차 면적인데요. 예. 여기에 180여 대가 이용하다 보니까 야간만 되면은 주변 고가도로까지 차량들이 침범을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고요. 7번 국도와 청량 방향의 전용 도로가 만나는 자리에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한 현실입니다. 예. 차고지 자체도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이전을 준비해야 된다,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예, 공중 촬영한 거 보니까 차가 좀 빽빽하게 들어서 네.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울주군청이 청량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공공기관도 따라가고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새로운 도시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도시 팽창이 더 예상되니까 늦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네. 청량에는 곧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할 예정이죠. 네. 그리고 4년 뒤에 율현지구 공동주택 1,6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인접해 있는 웅촌 곡천지구에 2,8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현재 개발 중인데 예.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예. 청량과 웅촌 방향의 도시 팽창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유동인구, 정주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요. 대중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공영차고지를 웅촌 방향으로 그리고 도시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 그리고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울산시가 이런 사정 모를 리 없는데 어떤 준비하고 있나요? 네, 울산시도 공영차고지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교통수요 분석, 중장기적인 검토가 전제돼야 된다. 예.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대중교통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되는데요. 울산시는 이때까지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조성 시기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하는 입지 문제, 도심의 접근성, 그리고 지역의 교통수단 변화 등을 검토한 뒤에 국토교통부에 광역
교통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예. 광역교통시설 지정 신청 승인을 거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큰 틀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울산시도 윤리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차고지를 옮긴다면 웅촌 외곽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의 의원이. 주장입니다. 네네. 공 의원에 따르면은 이전 부지로 웅촌면 곡천리가 적정하다 이런 의견과 추가 설명을 붙였는데요. 이 일대는 2025년까지 곡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은현과 고현, 와지산단 등 중소산업단지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네. 차고지 부지 확보할 때 그 토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네. 장점들을 포함해서 웅촌 곡천지구를 주장한 것입니다. 예, 예. 또 무거 청량 웅촌의 도시 공간 구조가 이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와 함께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 건설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새로운 공영차고지 조성, 웅촌 지역 이것도 설득력이 있고요. 그리고 예. 조성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윤리 공영 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하고 또 옮긴다면 농수산물 도매 시장이 들어올 웅촌 방향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관측까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윤리 차고지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네, 현재 청량업에 인센티브 또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베네핏을 좀 주는 방향으로 아하. 설계해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예. 울주군 청량업에는 변전소, 구치소, 공영차고지 같은 이른바 주민들 기피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린벨트 규제로 재산권도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 재산권이 묶여 있다는 주장을 받고 있는데 예. 문화, 환경, 주거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죠. 예. 기존 차고지 활용은 이 점을 고려해서 주민을 우선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의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출발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네. 옥합문화센터 건립이나 공단과 마을 사이에 차단 녹지를 설치한다든지 도로 개설 등도 반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예. 울산시의 대중교통 기본 계획이나 도시 계획에 따라서 결정하겠지만은 예. 그 과정은 주민 수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바람직한 방향을 얘기했고요. 아파트 건설사들이 침 흘리고 있겠는데요. 그런 방향으로는 아마 울산시가 결정하지는 않을 것 것이다.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에서는 청량읍 이윤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의 필요성 그리고 이전 부지의 개발 방향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잠출 기자였습니다. 울산시와 구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칠학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의 경우 5급 인사교류가 사실상 중단됐고 7급 이하 또한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전입 시험을 통해서만 울산시로 전입이 가능하다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의회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시의회와 구군의회 간의 인사교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6회 울산 소비자의 날 기념 행사가 어제 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지난 23년간 울산 시민들의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활동을 해온 YMCA 김난주 상당원 등 6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정영훈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이 일정 기간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받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일컫는 구독경제에서의 소비문화 개선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습니다. 검찰이 6년 동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 생활을 벌인 도박사범을 찾아내서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불법 경마 도박을 하고도 처벌을 계좌 주인에게 떠넘기고 도주한 진범을 추적한 끝에 공소시효를 보름 앞둔 지난달 25일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삼동복지재단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울주군 미등록 경로당 19곳에 운영비 2,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운영비는 경로당 전기와 수도료, 난방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롯데 삼동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울주군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제2차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인권보장 증진위원회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참여와 공감의 인권도시 남구를 만든다는 목표로 구민 생활 인권 확대와 인권 친화적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해 발족한 위원회로 11개 중점 과제와 5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